안녕하세요. 말스톤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 1분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시죠.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 차를 먼저 볼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이 4파가 진행 중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단 장단기 금리 차를 봤을 때는 현재 4파일 가능성이 높다, 형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형태가 완성형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지, 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RSI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종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파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RSI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스토캐스틱은 신호가 거의 겹쳐지고 있고 RSI가 상단을 넘기지 못하고, 기존 상단입니다. 기존 상단을 넘기지 못하고 조금 꺾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4파가 완료된 이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은 2년물이 10년물에 비해서 상승 속도가 좀 더 빠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지난주까지 보실 때는 2.48 정도였는데 지금은 2.6 정도로 0.2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2년물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역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이 차이는 0.251 정도고, 그 정도로 지금 보면서 2년물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보는 게 페드와치 툴이죠. 특히 2년물 같은 경우는 2.664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드와치 툴에서 현재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드와치 툴에 보시는 2022년 12월 14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드와치 툴에서는 275에서 300bp를 현재 56.2%로 가장 높은 확률로 보고 있다. 이 구간은 275에서 300이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53.5%, 지금은 약 3%가 정도가 올라와서 여전히 이 구간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네요.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트레이딩 뷰에서 보고 있는 것은 2.664였죠. 그래서 최소 0.1에서 0.3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여전히 2년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혹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probability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과 좀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몇 주 전에 보여드릴 때는 어떤 특정 구간이었죠. 대략 4%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정도쯤에 특정 월에 내년 3월이었나요? 3월 정도쯤에 이쯤에 와 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두 번의 빅 스텝을 한 이후에 조금 더 올렸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번 올려서 다시 조정받는 이런 형태로 나왔었는데, 지금 형태로 보게 되면 빅 스텝 두 번 정도 한 이후에 여기 한 번 정도 시간을 가지고 빅 스텝을 한 번 더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빅 스텝은 올해 연말까지, 정확하게 내년 초까지겠네요. 내년 초까지 빅 스텝은 세 번 한다. 그렇게 해서 300에서 325bp까지를 2023년 2월경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페드가 이 2년물 금리를 올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PCE 물가지표였습니다. PCE 개인소비 물가지표였는데, 이 PCE 개인소비 물가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얘도 똑같이, 2년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만 PCE가 약간 꺾인다면 2년물 금리 상승폭도 약간 줄어들겠죠. 이 시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올라가는 걸 점검한 이후에 정책금리를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간이 걸린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해요. 최소 몇 개월 정도의 PC 정보들이 누적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저희가 PC 물가지표도 안 볼 수 없겠죠. 이게 investing.com에서 그냥 제가 조사해 본 거예요. PC 물가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비입니다.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로 봤을 때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의 자료를 봤을 때 어떠세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물가지표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이건 역시 10년물 금리와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오파가 여기서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여요. 저는 1파, 2파, 3파, 4파, 5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연속적인 양봉 형태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큰 양봉 형태를 하나 보였죠. 전형적인 3파 형태다. 3파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끝까지 양봉이 크게 나온다. 이게 3파거든요. 조정 형태를 봤을 때 많이 조정받지도 않았어요. 일본 기준으로 볼까요?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형태가 아직까지는 완성형은 아니다. 다만 굳이 따지자고 하면 굳이 파행 형태를 그려보자고 하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만 보고 전반적인 해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3파, 이런 식으로 3파, 5파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큰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조정 형태를 보이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에 5-5파가 나올 수 있겠죠. 현재 말씀드린 이건 시나리오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조정한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상승 추세대를 하나 더 그려놨죠. 그려놨는데 여기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걸렸어요. 물론 그리고 파형 형태가 1, 2, 3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4파 조정이 되는 게 더 시나리오상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105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5파라고 하면 1, 2, 3, 4, 5 5파의 5파이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5파 형태로 나오겠죠. 5파라고 단순 형태로 5파로 끝나지 않고 더 길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인덱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달러의 강세겠죠. 달러의 강세입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다른 통화들이 총 10개국 통화가 아니었어요. 10개국 통화가 아니고 6개국 통화였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드리고요. 나중에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암기하거나 해당 내용을 모두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보다가 보면 맞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로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틀린 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틀렸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하셔라.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학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아직 5파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달러가 강세다. 달러가 강세란 말은 다른 나라 동화들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원화는 다시 약세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달러가 이렇게 5파를 마무리하고 올라간 이후에 떨어질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떨어질까? 달러가 왜 약세가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파동을 그리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원리라면 달러의 강세는 원화의 약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원달러 환율의 상황을 물어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리고 코스피 200을 볼게요. 코스피 200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고 있던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여기서 5파, 1, 2, 3, 4, 5, 5파, 그리고 여기서 제가 3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되면 여기가 3파든 여기가 5파든 5, 3, 5든 3, 3, 5든 해서 여기는 무조건 5파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5파일 경우는 1파, 1파, 2파, 그리고 여기서부터 3파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 왜냐하면 옵션을 제가 여기서 1번 또는 2번 옵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두 가지 옵션만 말씀드리면서 어떤 옵션이 됐든 여기서는 5파로 나오는 게 맞다. 즉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파형이 맞다면 여기가 3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3파가 너무 짧게 나왔고 그리고 바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즉 갭 매움은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갭 매움이 끝났어요. 여기서 갭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채우지 못하고 상단을 열어둔 상태에서 하락을 했고 다시 갭 매움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갭을 완전히 메우고 갭 상단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전 고점을 A파라고 볼 수 있는 이 전 고점을 시도를 하지를 못하고 떨어졌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4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4파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좀 애매합니다. 현재 이 파형 형태가 여기서도 갭을 만들었고 3파가 올라간 이후에 4파가 너무 급격하게 빨리 내려왔어요. 지금 미국 장이 한번 쉬고 어제 한번 장이 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 못했어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 여기서 이런 식으로 2파, 3파, 4파, 5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이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을 해보자면 일단 3파가 무조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이 5파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좀 따져보자면 내일은 오늘의 종가를 절대 하회하면 안 된다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3.54% 이상을 상승하면 안 돼요. 그게 얼마였다? 361 정도였죠. 이쯤이었어요. 이쯤. 361.71을 상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5파가 만들어지면 여기까지는 인정. 오케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여기가 3-2%라고 확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 3-3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예요. 그리고 다음은 유가를 잠시 먼저 보고 나스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5파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지를 보고 마지막 올라갔던 5파가 전 고점인 120불 때 거기를 상회 돌파하는지 혹은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언저리에서 놀다가 하락을 하는지 거기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저희가 5파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왜 제가 5파로 올라오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 3, 5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30몇 %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에 따른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5파, 3파, 5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N자 파동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는 어땠죠?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파형 형태가 이게 5파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될 것 같으냐?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파동이 4파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12,40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파행 형태로 봤을 때는 현재 내려가더라도 여기 수준 12,400 수준에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파형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5파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내일 중까지는 아무래도 여기까지 내려오겠다. 갭 매움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고 12,400에서 12,300 혹은 조금 더 내려와서 그 아래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 이하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5파로 올라가고 있으니 조정을 받고 3파 다시 올라가겠죠. 5파로. 그렇게 해서 큰 파형을 만들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5파이다 보니까 마지막 5파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파형 형태나 동시에 얼마나 향후에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수 있는지도 조정이 확정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